지금까지 했던 건 알겠습니다. 잘 기초가 쌓여져야지만 여러분들이 뒷부분에 또 크게 어렵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퍼지 인퍼런스 엔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크게 컴포지션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컴포지션 베이스드 인퍼런스 엔진에 대해서는 인퍼런스 엔진이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는 게 다음과 같이 X if 파트에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에 if then rule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멤버십 펑션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X의 변화에 대해서 Y에 대한 멤버십 펑션으로 프로젝션 하는 그 과정을 하나의 함수로 이제 이와 같이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인퍼런스 엔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X의 파트가 A'이 됐을 때 t놈을 연산하고 거기에 X의 모든 변화에 대해서 최대값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만단위 타입의 t놈 인퍼런스 엔진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궤델 컨비네이션 방법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멤버십 펑션의 형태가 궤델의 임플리케이션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디비주얼하고 그다음 컴포지션 두 가지 방법인데, 이제 인디비주얼 룰 베이스 인퍼런스 엔진은 룰에 따라서 똑같이 이제 각각 출력에 해당되는 Y에 대한 멤버십 펑션을 각각 룰에 대해서 이제 모두 구합니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룰을 합칠 때 컨비네이션 룰에 따라서 S놈을 쓰거나 T놈을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 결론을 얻는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이었습니다. 자, 이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은 인디비주얼 베이스 인퍼런스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만단위 프로덕트 임플리케이션을 쓰고, 자, 그 다음에 t놈에서는 이제 프로덕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수프리멈, 그 다음 t놈 중에 이제 프로덕트를 사용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룰을 쓰기 때문에 전체 룰의 맥스를 취하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인디비주얼 형태의 룰을 쓰게 되고, 프로덕트 형태, 멤버십 펑션이 이제 모두 곱해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 만약에 입력에 이제 싱글톤 퍼지 파이어를 쓰게 되면 두 개가 이제 같은 값을 가지면서 우리가 인퍼런스 엔진의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이제 프로덕트 대신에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곱해지는 것 대신에 각각의 멤버십 펑션을 미니멈 값을 취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수프리멈을 취하도록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덕트와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이용해서 각각의 나오는 결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그 이외에 이제 루카즈윅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하면 똑같은 식에서 이제 여기에 임플리케이션 하는 것을 이제 각각의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 5장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대 인퍼런스 엔진은 마찬가지 임플리케이션 하는 파트를 자대 룰에 따라서 계산을 취하면 되고, DNS 레스처 같은 경우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각각의 이제 공통점은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과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 자, 그 나머지 이제 우리가 특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1-뮤의 각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최종 룰을 살펴봤을 때
이제 요게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 그 다음에 만 단위의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 형태를 보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뮤를 포함한 것은 이제 제로가 되지 않고 이제 요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온 1-뮤만큼 올라온 형태를 우리가 루카지위크, 자대, DNS 레스처 각각의 임플리케이션 방법이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임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퍼지 인퍼런스 엔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7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걸 이용해서 풀어본 사람들은 이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7장의 내용이었고, 자, 8장의 내용은 이제 퍼지와 디퍼지파이어를 하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퍼지파이어에서 이제 가우시안 퍼지파이어를 많이 쓰고 트라이앵글러 퍼지파이어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프로덕트와 이제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썼을 때 그때의 미니멈 값이 취해지는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었고, 퍼지파이어는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퍼지 멤버십 펑션으로 만드는 걸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이제 디퍼지파이어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Center of Gravity 디퍼지파이어가 일반적인 대표적인 이제 Y 스타 값을 찾는 방법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보다 이제 좀 간단하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중심에 해당되는 최대 값에 해당되는 웨이트의 합, 그 다음에 센터 중심에 되는 대표 출력 값을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평균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를 많이 쓴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웨이트의 합과 각각의 웨이티드 썸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력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맥시멈 디퍼지파이어가 있었습니다. 맥시멈 디퍼지파이어는 멤버십 펑션 중에 Y의 변화 중에 제일 큰 멤버십 펑션의 값을 가지는 그 Y 값을 우리는 H height라고 했습니다. HGT라고 하고, 자, 그 중에서 어떤 값을 맥시멈을 취하는 그것을 우리가 맥시멈 디퍼지파이어라고 했습니다. 자, 거기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최대 스몰리스트 맥시마, 그 다음에 라지스트 맥시마,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평균을 구해서 이제 디퍼지파이어, 맥시멈 디퍼지파이어 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출력이 다음과 같이 멤버십 펑션의 값이 있을 때, 자, 이거 최대 값을 가지는 라지스트 맥시마와 그 다음에 스몰리스트 맥시마, 그 다음에 민 값을 가지는 것. 그래서 이제 두 개 전체 만약에 큰 값을 이제 어떤 값을 가지는 범위가 있을 때 출력 Y를 결정하려면 이제 두 개의 맥시마의 민을 이용해서 우리가 Y 스타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점은 맥시멈 디퍼지파이어는 계산은 쉽지만 멤버십 펑션이 조금이라도 이제 바뀌어지게 되면 출력이 이제 굉장히 민감하게 바뀌는 단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쉽게 이제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텀 프로젝트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이제 이번 주 과제부터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과제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은 실제 이제 퍼지 멤버십 펑션과 퍼지 셋을 여러분들이 이제 모두 배웠고, 거기에 대한 응용 파트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응용 파트가 실제 시스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가를 이제 적용해 봐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버티드 펜들럼 시스템에 대해서 이번 주 숙제입니다. 이거는 이번 숙제를 실제로 지금까지 배운 퍼지 룰을 이용해서 이것은 이제 제어기를 설계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하면, 자, 여기 이제 이러한 실제적으로
카트 인버티드 펜들럼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막대기를 거꾸로 세워진 막대기를 똑바로 세우는 그런 미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변수는 위치 x와 그 다음에 물론 x 다시 있겠죠. 그 다음에 각도, 이 막대기에 움직이는 각도 세타를 0으로 보내는 세타가 있고, 그 다음에 세타의 움직임, 세타 닷, 이렇게 해서 4개의 파라메타 변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총 4개를 가지고 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각각의 역학 방정식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이 식을 우리가 풀게 되면 4차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실제로 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실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 이 미분 방정식을 포함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컨트롤러는 이제 퍼지를 이제 매트랩에서 여러분들 배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측정하는 값을 세타와 세타 닷을 받습니다. 세타와 세타 닷을 받고 퍼지 룰을 정합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정한 다음에 입력, 여기에 가해주는 힘 F를 결정하는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디자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제 식이 미분 방정식이 유도됐는가, 그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트의 질량을 라지 m, 그 다음에 펜들럼의 구에 있는 이 질량을 스몰 m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의 위치를 우리가 x 좌표를 이제 xg, 자, y 좌표를 yg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카트에 움직이는 이 중심점을 우리가 x 값을 x고 그 다음에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xg는 이 카트에 있는 좌표계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졌느냐 이제 계산해 보면 x 플러스 l 사인 세타가 되겠죠. l 사인 세타면 이제 xg의 위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yg의 값은 이제 l 코사인 세타하면 yg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위치를 정해놓고 이 카트의 펜들럼이 움직이는 키네마틱스를 우리가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스몰 m이 여기에 이제 만나는 점이 있죠. 자, 그 만나는 점에 의해서 이 점에 가해지는 힘, 요거를 이제 호리젠탈 힘을 H라 하겠습니다. 왼쪽 오른쪽에 가해지는 힘. 자, 그 다음에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을 우리는 V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g에 스몰 m이 가해지는 힘, 중력의 힘이 있고, 그게 이제 L 그 다음에 세타를 이용해서 H와 V로 이제 분산돼서 힘이 가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 U, F가 가해지면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카트가 H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트에 힘을 얼만큼 이렇게 주면 이제 그 힘을 작용해서 세타가 0으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역학식을 세워보면 기본적인 역학식이, 자, 펜들럼이 움직이는 xg의 투 닷. 자, 요 것은 이제 앞에서 xg가 l 사인 세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t에 대해서 이제 두 번을 미분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오른쪽으로 그렇죠. 좌우로 가해지는 힘 H에 의해서 이와 같이 xg가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식 1번이라 하고, 그다음 y축에 가해지는 힘은 이제 my2닷이죠. yg2닷. 자, 요거를 l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힘은 이제 V로 수직으로 가해지는 힘 V와, 자, 그다음에 마이너스 mg, 자, 중력에 가해지는 힘, 이 힘에 의해서 y가 변한다. 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트에 움직이는 힘, 카트는 라지 ma입니다. 라지 ma. 자, 이 힘은 외부에서 이제 가해지는 힘 u와, 자, 그럼 호리젠탈 힘, 자, 막대기에 의해서 여기에 가해지는 이 힘에 의해서 그 차이만큼 이제 카트가 움직이게 되겠죠. 자, 요 세 개의 식을 연립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유도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H는 요거를 이제 두 번 미분하게 되겠죠. 그대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mx2 닷, 두 번 미분하면 x2 닷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L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L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세타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기 때문에 세타 닷.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한 번 더 미분하죠. 그래서 한 번 더 미분하면 사인 세타, 세타 닷.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세타 닷에 한 번 더 미분. 자, 두 번 미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1번식을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2번식도 시간에 대해서 이제 두 번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닷, 세타 닷.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식하고 그 다음에 3번식을 우리가 연립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 x 닷은 이제 u 마이너스 첫 번째 식이 h였죠. h 대신에 이 식을 그대로 넣으면 다음과 같은 4번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x 닷, x2 닷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식이 구해졌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x2 닷에 대한 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미분 방정식이고 여기 안에는 이제 세타에 대한 2 닷도 우리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또 식을 이용해야 될 게, 자, 앞에서 이제 xg하고 yg를 기준으로 바라보면 자, 토크가 또 하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요 회전이 토크를 이제 h와 v를 이용해서 이제 회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m을 기준으로 요 중심점은 회전하지는 않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전에 대한 토크를 우리가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타에 대해서 이너셔 i라 두고 세타 2 닷 회전력입니다. 자, 그것은 v에 대한 L 사인 세타와 그 다음에 h에 대한 코사인 세타, 자, 두 개 합해서 지금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xg와 yg 기준으로 해서는 이 값이 0을 항상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 식을 L은 이제 공통이니까 소거가 되고 이제 v 사인 세타는 자, 그 다음에 v 사인 세타가 앞에서 우리 2번식에서 구했었죠. 그래서 mg의 사인 세타, 자,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세 개 항으로 우리가 2번식과 연립하면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h에 대한 식, h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앞에서 이제 우리 1번식에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h의 식을 그대로 쓰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식이 같다 놓게 되면 우리가 다음과 5번식이 이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가 4번식에서 x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세타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이 우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면 자, 4번, 5번식이 이제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식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x2 닷은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자, 세타 2 닷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세타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 자, 이렇게 두고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면 미분 방정식을 이제 풀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카트의 무게 질량을 1, 그 다음에 구의 질량을 1, 그 다음에 펜들럼 길이를 1로 두고 이 문제를 우리가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출력을 이 시스템에 있는 세타와 세타 닷을 입력을 받아 가지고 이제 퍼지 룰을 이렇게 여러분 정합니다. 이제 여기 영역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는 여러분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 값을 이제 정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U를 정하는 걸 또 마찬가지 퍼지 멤버십 펑션을 가지고 룰을 정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퍼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매트랩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멤버십 펑션의 범위를 정한 다음에 트라이앵글러 멤버십 펑션을 쓰든지 아니면 이제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을 쓰든지 이제 퍼지 셋으로 여러분들이 디파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타와 세타 다시 있을 때, 만약에 룰이 이제 5개, 3개로 이렇게 나눠졌다면, 각각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 세타가 네거티브, 그 다음에 세타 다시, 중간이 왔을 때, 입력 값을, 네거티브, 그 다음에 미디엄, 그 다음에 네거티브 스몰, 자, 그 다음 같이 포지티브, 미디엄, 또 이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가해지는 힘의 이 값을 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룰을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정한 다음에 퍼지 룰을 정하고 실제 매트랩에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만다니 인퍼런스 룰을 쓰거나 프로덕트 인퍼런스 룰을 써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룰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해서 이제 출력 값이 나오게 될 거고, 이제 최종 이제 각 룰에 대해서 결과 값이 나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입력 U 값이 센터 에버리지나 값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U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센터 오브 매스라든지 센터 에버리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매트랩의 툴을 이용해서 최종 구현하는 것이 이제 홈워크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홈워크를 지금 이제 미분 방정식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 이 미분 방정식을 그대로 이제 구현을 하고 매트랩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이 미분 방정식 이제 푸는 블럭이 있겠죠. 자, 그렇게 하면 U가 있고,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세타와 세타 다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퍼지 인퍼런스 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타와 세타 다스를 들어와서 여기 이제 룰도 정하고 이제 각각의 퍼지화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을 가해주면 우리가 이제 요 세타와 세타 다시 안정화되는 이런 형태를 최종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숙제가 뭔지 알겠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요거는 다음 주까지 숙제가 되고 자, 오늘 9장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9, 10, 11, 오늘 11장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갈 생각인데, 이제 퍼지 시스템이 실제로 이제 제어 시스템, 실제 있는 제어 시스템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비선형 함수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쓸 수 있는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의의 블랙박스라고 하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자, 여기에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Y 출력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모델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 수식적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풀 수가 있겠지만, 이 블랙박스로 된 것은 내부적으로 이제 모델을 구하기 어렵다. 이제는 어떤 U에 대한 함수 F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함수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 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느냐? 자, 정확하게는 이제 요거를 approximation 해서 이제 GU를 우리가 만들 텐데, 자, 이거하고 F하고 차이를 우리가 입실론보다 작게 이제 해서 어떤 요거를 만족하는 함수로 만들 수 있느냐? 자, 그게 이제 우리 이번 과제의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퍼지 룰을 적용을 하면 과연 이러한 비선형 함수를 매핑할 수 있는 함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퍼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퍼지 시스템이 Universal Approximat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 요거는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도 똑같이 이와 같은 것을 다룹니다.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이제 퍼지 시스템을 구분을 해보면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인퍼런스 엔진에서 디퍼지파이어에서는 센터 에버리지를 많이 쓴다고 했죠.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맥시멈 디퍼지파이어도 쓰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어프락시메이터로 유니버셜 어프락시메이터로 사용했을 때 얼마큼 정확하게 이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퍼지 룰, 퍼지 셋 BL이 있습니다. 자, BL이라는 것은 if then, if 있고 t then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then 파트에 있는 퍼지 셋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노말이다라는 말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노말의 뜻은 다음과 같이 이제 멤버십 펑션이 있을 때 최대값이 1을 가지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노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센터 값을 우리가 y 바의 l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노말이라는 것은 이제 뭐 가정이 아주 어려운 가정이 아니죠. 이제 우리가 멤버십 펑션 일반적으로 최대값은 1로 두고 그 다음에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은 YL 바라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퍼지 룰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 자,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입력에 대해서는 싱글톤 퍼지파이어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mu a 프라임이 이제 x가 있을 때 여기 이제 퍼지 룰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같은 값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같기 때문에 하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싱글톤 퍼지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는 멤버십 펑션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있는 y1,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y2,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웨이트의 최대값 w1, 여기 웨이트는 w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최대값에 해당되는 멤버십 펑션을 모두 더합니다. m개 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출력 y1과 y2의 요 값은 이제 센터 값이 yl 바라고 있습니다. yl 바에서 각각의 멤버십 펑션 w에 해당되는 값을 곱해서 더하면 이제 f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주어진 퍼지 시스템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이용해서 그 다음 싱글톤 퍼지파이어 SF라고 하겠죠. 싱글톤 퍼지파이어 그 다음에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 이용하고, 자, 퍼지 멤버십 펑션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뮤라고 이렇게 정의해서 이제 쓰게 되겠습니다. 요 뮤는 이제 트라이앵글러 멤버십 펑션을 쓸 수도 있고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을 쓸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느냐? 자, 앞에서 살펴본 내용대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B'에 대한 멤버십 펑션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자, 각 룰에 대해서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이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 값을 취합니다. 자, 그리고 프로덕트니까 입력 mu a''은 없습니다. 없고 대신 싱글톤 퍼지파이어에서 x 스타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해서 각각의 룰에 mu b y로 우리가 쓰게 됩니다. 자, 이 이유는 자, 앞에서 이제 mu a''은 x 이꼴 x 스타가 됐을 때 1이 되고 나머지는 0입니다. 이게 이제 싱글톤 퍼지파이어죠. 자, 싱글톤 퍼지파이어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에 그 다음에 각 룰에 대해서 프로덕트를 취하고 x의 변화에 대해서 맥시멈 룰을 모두 다하는, 자, 이런 형태가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의 x가 x 스타가 됐을 때만 1이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0입니다. 그래서 스타 값으로 대신 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2와 같이 우리가 mu by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를 이용하라.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디퍼지파이어는 mu x a에 대해서
각각의 멤버십 펑션을 이제 if 파트죠. 이거는 if 파트를 곱하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wi를 모두 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출력. 자, 요 값은 우리가 센터에서 최대 값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시키기 때문에 YL 바가 되겠습니다. 자, YL 바의 뮤의 최대 값을 가지는 요 값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 웨이트 썸 하면 우리가 Y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Y 스타는 fx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펑션 f를 x에 대한 함수를 자, 다음과 같이 구간을 나눕니다. 구간을 나눠서 자,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멤버십 펑션을 이렇게 우리가 리전을 이렇게 나누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입력에 대해서 각각 출력 값을 우리가 중간 값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YL 바가 되겠습니다. 자, YL 바의 값을 몇 가지가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개수만큼 룰의 개수를 이용해서 Y 값을 정하게 되면 우리가 펑션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조금 A의 if 파트에 있는 멤버십 펑션 mu A가 있고, 그다음 then 파트, 이건 if 파트고 이제 then 파트입니다. then의 mu B의 값은 이제 YL 바일 때 최대값 1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YL 바일 때 최대값 1을 가지고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을 가지고, 자, A는 이제 분사는 시그마고, 그 다음에 중간값은 X 바로 가지게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을 가지고 요 센터 값은 X 바 L이고, 자, 요 각각 그 다음에 출력값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에서 이제 mu A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 멤버십 펑션으로 이제 대체하면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mu BL은 왜 없느냐? mu BL은 여기는 안 보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맥시마이즈, 각 룰에 대해서 맥시마이즈 앞에 취합니다. 그때 이제 최대값이 가지는 거는 YL 바일 때 최대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에 해당되는 값은 이 센터 값, 자, 센터 값에 YL 바일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웨이트 썸,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멤버십 펑션일 때 우리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임의의 함수 입력이 하나가 x가 들어왔을 때 그 x의 값을 다음과 같이 xl 바로 나누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출력값 yl 바를 이제 우리가 값을 알고 있으면 이제 fx를 구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임의에 우리가 원하는 gx가 있으면 gx와 같게 만들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우리가 따져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이용했고, 싱글톤 퍼지파이어를, 그 다음에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 자, 조건이 이와 같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조건만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퍼지 시스템을 구성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 이제 만단위 인퍼런스 엔진을,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쓰시오. 자, 그 다음에 어떤 퍼지파이어를 쓰시오. 그 다음에 맥시멈 디퍼지파이어를 쓰시오. 그 다음 트라이앵글러 멤버십 펑션을 쓰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여러분들이 구성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쓰게 되면 앞에 이제 프로덕트 대신에 이제 if 파트에 미니멈을 우리가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멤버십 펑션 중에 최소가 되는 값으로 이제 웨이트를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최소가 되는 입력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각 룰에 대해서 웨이트 값을 웨이티드 썸 하면 f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과 같이 이제 퍼지 룰 앞에서 있던 if then 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쓰고, 자, 그 다음 가우시안 퍼지파이어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를 이용하고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을 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if, 이게 이제 하나가 아니라 이제 n개의 if 파트 n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다음과 같은 요게 이제 멤버십 펑션, if 파트의 멤버십 펑션은 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가우시안 퍼지파이어를, 싱글톤 퍼지파이어가 아니라 가우시안 퍼지파이어를 쓰고 있죠. 자, 앞에서 이거 다른 점이, 그래서 이제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이 분산이 A이고, 그 다음에 센터 값이 X바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X바가 아니라 이제 X에 대한 어떤 중간 값이 이제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값을 가졌을 때 기존에 입된 룰하고 곱해진 값이 이제 fx가 x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을 썼는 거고, 반면에 이제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쓰게 되면 자, 요게 프로덕트 대신에 미니멈으로 이제 바뀌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이제 앞에서 살펴보면, 자, 여기가 있는 게 이제 if 룰에, if 된 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요게 이제 input 파트입니다. input. 자, input이 이제 분산이 A고, 그 다음에 X 스타 값을, 센터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각 룰에 해당되는 맥시멈 값을, 프로덕트에서 맥시멈 값을 가지는 XP를 우리가 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X 스타 대신에 우리가 X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input 우리가 구하는 건 fx입니다. 그래서 X 스타라는 거는 각 센터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 대신에 이제 XP 값은 X바와 X 스타 값의 어떤 조합으로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스타 대신에 이제 X 값을 취해서 우리가 계산하면 fx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XP 대신에 앞에 있는 우리가 맥시멈 값을 가지는, 자, 그 값을 취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XL 바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스타 자리 대신에 이제 X 값을 넣으면 우리가 fx에 대한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이제 시그마 제곱 분의 그 다음에 xp 마이너스 xl 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오른쪽에도 다음과 같은 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 값을 우리가 평균 요 값을 이제 분수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a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에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a 제곱 플러스 시그마 제곱 분의 a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자, 이렇게 계산하면, 자, xl 바가 있기 때문에 a 제곱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이 파트는 없어지고, 자, 시그마 제곱 x 바 해서 시그마 제곱의 x와 xl 바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xl 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자, a 제곱 더하기 시그마 제곱 분의 x 마이너스 xl 바의 제곱 형태로 식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에서 구한 x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구하게 되고, 자, x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각 룰에 대해서 나눠진 중간값과 그 다음에 입력에 해당되는 가우시안 퍼지파이의 a 값과 그 다음 입된 룰의 분산값 시그마, 자, 요것을 가지고 뮤 b 프라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용해서 이제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 이용을 하면, 자, 앞에 9.8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x 대신에 이제 x 마이너스 x 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분모 분자의 멤버십 펑션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의 앞에 이제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 그 다음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임플리케이션 하는 엔진 중에 루카즈 인퍼런스 엔진, 그 다음 DNS 레스처 인퍼런스 엔진, 그 다음에 싱글턴 퍼지파이어 또는 이제 가우시안 퍼지파이어, 트라이앵글러 퍼지파이어,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됐을 때, 자, 어떤 형태로 바뀌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이제 퍼지 룰에 대해서 멤버십 펑션은 출력에 해당되는 것은 노바이고 센터는 YL 바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fx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 프로덕트와 그다음 미니멈 말고 그 이외에 우리가 많이 쓰는 걸 우리가 봤을 때는 최종적으로 이제 YL 바의 룰 개수만큼 평균을 구한
이런 형태로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싱글턴 퍼지파이어 또는 가우시안 퍼지파이어, 트라이앵글러 이걸 어떤 걸 쓰더라도 자, 이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왜냐하면 y뮤의 출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yl 바가 맥시멈 값일 때는 이제 항상 1이 되겠죠. 노말이라 했기 때문에 이제 노말의 특징입니다. 자, 1이 되고, 자,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구할 때 루카즈위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 연산을 취하게 되죠. 자, 그래서 yl 바 값은 요게 이제 항상 1입니다. 자, 그래서 1 더하기 1 빼기 얼마 있으니까 이제 항상 요거는 이제 합해봐야 맥시멈 1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요 값은. 자, 그렇게 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루카즈위크 임플리케이션을 취하면 미니멈, 그 다음에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되겠죠. 임플리케이션. 자, 요게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1보다 항상 작거나 같죠. 그래서 미니멈을 취하면 자, mu a 프라임이 항상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부분이 1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모든 변화에서 수프리멈. 자, 요것도 마찬가지 입력에 해당되는 부분은 노말이라면 최대값은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에 변할 때 최대값은 1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펑션의 w 값은 다음과 같이 요 값이 항상 1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루카즈위크 인퍼런스 엔진은 DNS 레처. 자, 이런 인퍼런스 엔진을 가지면 WL은 항상 1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자, summation mu L 이렇게 합하게 되겠죠. W 값이 되겠죠. 그래서 합하면 항상 1의 룰이 개수가 m개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이 되겠습니다. 분모가. 그 다음 분자의 값은 YL 바에 곱하기 WL 이렇게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WL의 값이 웨이트 값이 항상 1입니다. 그래서 YL 바를 더한 거하고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DNS를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형태의 출력은 우리가 멤버십 펑션을 다양하게 로직을 구성하더라도 우리가 출력 센터 에버리지 디퍼지파이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출력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평균 값을 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형태 퍼지 룰은 그대로 주고 이제 싱글턴 퍼지파이어 쓰고 그 다음 맥시멈 디퍼지파이어를 썼을 때 어떻게 바뀌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시멈 디퍼지파이어 결론부터 보면 fx는 yl 바의 l 스타가 되겠습니다. 이 l 스타가 뭐냐? 자, l 스타는 자, 룰 개수만큼 있는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룰 개수만큼. 자, 룰이 만약에 2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단에 멤버십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멤버십 펑션 룰 첫 번째, 그 다음에 룰 두 번째 또 입력단에 if 파트, 그 다음에 then 파트.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 출력의 YL 바가 이제 YL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YL2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자, 요거 L을 어떤 걸 선택을 하느냐? 자, 두 개 이제 프로덕트를 했습니다. 요거는 입력에 대한 멤버십 펑션을 모두 이제 곱해서 나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모든 멤버십 펑션을 이제 곱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입력에 대해서 곱해진 멤버십 펑션이 나옵니다. 자, 만약에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이니까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어떤 mu a1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mu a2가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이것 중에 룰 중에 최대 값을 가지는 게 이제 최대 맥시멈 디퍼지파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mu a1에 나온 거고 mu a2가 나왔다 그러면 자, 이 중에 최대 값을 가지는 것. 자, 그게 맥시멈 디퍼지파이어죠. 그래서 요거 중에 최대 값을 가지는 y2 바. 자, 요 값을 우리가 취하는 게 이제 이 멤버십 펑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u의 al 스타라는 뜻은 자, 모든 멤버십 펑션 프로덕트 했는 것 중에 최대 값을 가지는 자, 그런 멤버십 펑션에 속한 자, 그러한 출력 y를 우리는 yl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 맥시멈 디포지파이어를 가지게 하는 멤버십 펑션, 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는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펑션 중에 출력은 YL 바로 우리가 맥시멈 디포지파이어를 구하면 일정한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을 우리가 룰을 μb를 다음과 같이 이제 트라이앵글로 똑같이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룰을 이렇게 구했다 그러면 이제 y1, 그 다음에 y2, 자, y3 세 개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중에 요 대표값 중에 한 개 값으로 우리가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자, 요게 요 사이에 있을 때는 뮤 y1이 대표값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 사이의 값을 가질 때는 y2가 대표값을 가지고, 자, 요 사이에 있을 때는 y3가 대표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퀀타이즈 하는 효과하고 똑같습니다. 양자화시킨 효과하고 같게 우리가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퍼지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 PI. 자, 그래서 싱글톤 퍼지 파이어를 쓰기 때문에 mu x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y, b 이 각 룰에 대한 게, 자, y의 값이 바뀌는 것 중에 최대값, 맥시멈 값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x 스타 대신에 x를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프리멈과 그 다음 맥시멈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최대값을 취한 것 중에 y를 선택하거나 y를 수프리멈으로 간 다음에 맥시멈을 선택해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프리멈과 맥시멈을 순서를 바꾸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멀, 자, 그 다음 출력에 대한 것은 노멀입니다. 노멀이기 때문에 y에 바뀌는 것의 최대값은 항상 요게 이제 y가 최대값일 때 이 값을 가지죠. 그래서 요거는 1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프로덕트에서 맥시멈 값을 취하게 되겠죠. 자, 이 맥시멈 값을 취하는 게 바로 L 스타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프리멈의 y 이 값에 변하는 것 중에 최대가 해당되는 부분이 다음과 같이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뮤의 YL 바는 우리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YL 바는 스타는 1이라고 있겠네요.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만약에 L이 L 스타가 아닐 때 돼서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L 스타일 때는 1을 가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뮤 B에 Y 대신에 L 스타 값을 넣게 되면, 자, L 스타 값을 넣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이제 앞에 원래 식에서 L 스타 값을 넣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값은 1이고, 자, L이 L 스타가 아닐 때는 1보다 작은 값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최종 결론을 맥시멈 값을 취하면 자, mu A L 스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구한 수프리멈은 다음과 같이 A L 스타가 되고, 자, 그 대신에 이제 Y 대신에 Y L 스타 값을 넣게 되면 자, 위에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수프리멈은 자, Y L 스타일 때 우리가 수프리멈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자, fx는 YL 스타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프로덕트 인퍼런스 엔진 대신에 이제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자, 미니멈 인퍼런스 엔진을 사용하면 앞에서 이제 값은 똑같습니다. YL 스타 값을 가지는데 바이의 스타 값을 가집니다. fx는. 자, 이때 각각의 범위에 대해서 이 L 스타가 의미하는 것은 이제 프로덕트 대신에 미니멈을 씁니다. 미니멈 값을 취했을 때 L 스타의 값이 나머지 값보다 제일 큰 그 멤버십 펑션을 룰로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룰 중에 최대를 가지는 룰. 그래서 두 개의 우리가 출력이 이렇게 구해졌을 때, 룰 첫 번째에서 출력, 그 다음 룰 두 번째 출력이 있을 때 둘 중에 큰 값을 가지는 값 y1 또는 y2, 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YL 스타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마찬가지 이제 프로덕트 대신에 이제 미니멈을 취하게 되겠죠. 자, 미니멈을 취하고 그러면 이제 요거 값을 대신에 요거는 이제 노멀이기 때문에 미니멈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만 남게 되겠습니다. x 남은 것 중에 맥시멈 값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L 스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에 yl 스타 값을 넣으면 이제 다음과 같이 뮤의 l 스타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니버셜 어프락시메이터로 퍼지 시스템이 쓸 수가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과거에 1976년도에 이미 정립된 이론이 되겠습니다. 뭐냐? 자, 만약에 input universe of discourse 범주입니다. 범주. 우리가 사용하는 입력이 다음과 같은 U의 범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집합이 컴팩트 셋. 컴팩트 셋이라는 것은 어떤 바운드된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컴팩트 셋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리얼 컨티뉴어스 펑션 g에 대해서 자, u 범위에 어떤 g 함수가 있다고 했어요. 연속된 함수 gx. 자, gx가 있을 때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다음 같은 함수 fx가 존재한다. 즉 그래서 gx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요거를 이제 묘사할 수 있는 요 차이가 빼면은 요 바운드가 입실론보다 작게 되는, 자, 이러한 fx는 항상 존재한다. 자, 그렇게. 그 이유는 뭐냐면 컴팩트 셋에 우리가 인풋이 존재하는 그런 컨티뉴어스 컴팩트 셋이 돼야 되고 컨티뉴어스 펑션이 돼야 됩니다. gx가. 자, 그래 요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함수 f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 증명을 1970년도에 이제 스톤 위스트레스 시어럼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그 증명은 어떻게 하냐면, 자, G 집합이 continuous function의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컴팩트 셋 위에 continuous function. 만약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 세 가지 조건이란 거는 엘제브라 성격. 엘제브라는 뭐냐면 덧셈과 곱셈을 성립하는 대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G가 엘제브라다. 자, 그 뜻은 뭐냐면 집합 셋이 클로즈 돼 있다. 자, 에디션 했을 때, 덧셈을 했을 때 그 집합에 클로즈 돼 있고, 자, 곱하기를 했을 때 이 집합에 항상 있게 되고, 그래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을 했을 때 이 집합에 항상 머물게 하는 그 대수 집합을 먼저 만족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G 집합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즉 이제 X와 Y로 나눠져 있는 두 개 포인트에 대해서, 자, X점이 있고 자, Y점이 있습니다. 자, 이 점에서 두 개가 서로 다를 때, 자, fx와 y도 마찬가지, fx와 y도 서로 다르다. 자, 그게 만족되면 되겠습니다. 두 개 다를 때 두 개 같아지면 안 되겠죠, 함수가. 자, 이렇게 되면 컨시스턴트 조건이 만족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각이 서로 다른, 자,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g는 vanish. 자, 어떤 사라지는 포인트가 없다는 겁니다. 즉 뭐냐, 어떤 x가 있을 때, x에 있을 때 fx는 0이 되지 않는다. 되지 않고 항상 g에 속하는 어떤 값을 f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xistence죠.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g가 있으면, 자, continuous function g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만족하는 f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 퍼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만족하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엘제브라가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세퍼레이트 포인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되는지, 자, 그리고 어떤 값이 있을 때 그게 어떤 f가 존재하는지, 자, 그렇게 우리가 따져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퍼지 시스템에서 먼저 첫 번째부터 먼저 증명을 해보면, 자, y의 집합을 우리 두 개를 이제 f1과 f2의 함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을 쓰게 되고, 자, 여기 이제 최대값은 이제 AL을 가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이제 then 파트에 있는 거는 AL 바가 되겠죠. Y1 바가 되고, 그다음 F2는 각각 이제 Y2가 되고, 또 다른 이제 형태의 가우시안 멤버십 펑션으로 approximation 한 두 개의 함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thesame과 곱셈의 inclusion, closed 됐느냐. 자, thesame에서 그 집합이 그대로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두 개를 더하기를 하게 되면, 자, exponential 함수는 이제 위에서 이제 이와 같이 더하기 형태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1과 y2는 이제 여기서 더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형태의 표현 방법은 앞에서 표현한 방법하고 이제 우리가 같은 형태로 set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same은 그대로 거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L 바와 Y2 바가 자, 앞에 있는 우리 퍼지 셋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hesame을 하면 자, 그 집합에 속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분도 어떤 선형성이 만족하느냐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thesame을 했을 때 그 집합에 속하는지 이제 확인하는 이런 단계하고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곱셈입니다. 곱셈은 두 개 이제 곱하게 되겠죠. 이제 곱했을 때 자, 마찬가지 다음과 같이 이제 출력에 대해서 곱하고 나머지 이제 멤버십 펑션의 연산을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컨스턴트 C를 우리가 곱했을 때 물론 이제 똑같은 형태의 Y에 속한 자, 이런 형태의 집합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Y는 L제곱으로가 되는 걸 우리가 만족함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의 값을 줬을 때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느냐, 이제 separate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Y가 separate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 때, 자, X0와 Z0가 있습니다. 두 개는 서로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다른 점에 대해서. 자, 그래서 각각의 파라메타를 우리가 정합니다. 멤버십 펑션을 룰을 두 개로 정하고, 자, Y1은 바는 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우시안을 썼죠. 자, 여기에 중심값은 0입니다. 자, 그 다음에 Y2 바는 1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1의 값을 가집니다. 자, 그때 최대값은 모두 1. 자, 1을 가지고 센터 값도 1을 가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X2에 대한 건 G0. 자, 다음과 같이 줬을 때 자, 펑션을 우리가 멤버십 펑션을 다음과 같이 구하면 하나는 X0, 하나는 G0 두 개 서로 다른 포인트가 있죠. 자,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출력 Y는 0입니다. 0 곱하기 자, X0 2의 X0 파트 자, 더하기 요 출력 값은 1이죠. 1의 G 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분자는 다음과 같이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개 서로 포인트가 있으니까 X0를 넣어 보겠습니다. X0를 넣으면 자, X 대신 X0 값이 되고 여기는 1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자, 그 다음에 G0를 넣게 되면 두 개 서로 다른 포인트 다음과 같은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다른지를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분모는 같지만 자, 분자가 이게 1이 되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가정하기를 X0와 G0는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게 같아야지만 1이 되고 다르면은 1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가지죠. 1이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X0와 G0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에서 separate 돼 있다. 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Y가 이제 어떤 점에서 있어도 베니시 되는 포인트가 없다. 자, 그러려면 이제 우리 어떤 점에서 YL 바가 0보다 크게 되는 이제 F는 우리가 항상 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값에 대해서 fx는 항상 0보다 큰 어떤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멤버십 펑션에서 우리가 노멀이다, 컴플리트하다 이제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사라지는 포인트는 없앨 수가 충분히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앞에 시어럼을 근거로 우리는 f 빼기 g의 x는 절대값은 입실론이 되는 어떤 함수 g에 대해서 컨티뉴스한 함수 g가 있다 그러면 입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는 f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자, f가 존재한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퍼지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niversal Approximate로 우리가 퍼지 시스템을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오는 콜로러리는 이제 확장을 시킨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적분 가능한 함수 G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분 가능한 함수 G라고 하면 컴팩트 셋이기 때문에 시그널로 따져도 이제 어떤 총 적분한 값이 유한한 어떤 값을 가집니다. 즉 절대값을 취해서 무한히 적분을 했을 때 무한대보다 작은 어떤 값을 가지는 걸 우리는 L2 시그널이라고 했습니다. 자, 요것을 그래서 이제 유닛 스텝 함수 같은 경우는 적분하면 무한대가 되버리죠. 그래서 요거는 L2 시그널이 아닙니다. L2 시간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발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L2 시그널이 되려면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수렴해서 적분하면 유한한 어떤 값을 가져야지만 L2 시그널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호 GX가 있다고 하면, 자, 이러한 신호에 대해서 F가 존재하는데 어떤 F가 되느냐? 자, F 빼기 G의 제곱 스퀘어 루트 해서 취한 값이 입실론보다 작은 걸 보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적분한 값을 우리는 전체 값을 이제 바운드 됐다 했으니까 E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을. 자, E라 하고, 자, 앞에서 G는 continuous function이 되고 L2 시그널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G가 L2 시그널에 존재할 때, 자, 요 앞에서 이제 루딘이 요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G 중에 G가 있으면 G 신호가 있습니다. G 신호가 있고, 요게 평균을 취한 값이 있습니다. 요거를 G 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간에 어떤 값을 취하면 G 바 빼기 G 했는 것을 스퀘어 루트 적분을 하면 요 에러 바운드가 2분의 입실론에 바운드 된다는 걸 이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이론을 가지고 또, 자, 앞에서 우리가 continuous function이라고 했죠. G가. 자, 그렇게 하면 Universal Approximator Theory에 의해서 fx와 g가 입실론에 바운드 됩니다. 자, 두 개를 이용하면, 자, 여기서 우리가 값을 취한 걸 요 적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x를 하겠습니다. 라지 x. x에 자, 적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자, 한 게 이제 입실론의 2분의 1보다 작다는 거죠. 자, 적분을 하면 적분한 맥시멈 값이 2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의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요게 이제 x가 되겠죠. x의 적분한 값. 자, 제곱. 자, g-g의 제곱 스퀘어라 하면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요게 입실론의 2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자, f-f바를 우리가 바운드를 구해보면, 자, 여기 g 대신에 f를 하면 f-f바를 하죠. 자, 이게 f-g가 입실론보다 작은 게 존재하는 게 요게 증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f바를 넣게 되면, 자, 요걸 만족하기 위해서는, 자, 당연히 f 빼기 f바는, 자, 요걸 넘기게 되면, 자, 2의 2분의 1승에 입실론보다 작아야 되는 결론이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고, 자, 최종적으로 요거를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f-g의 스퀘어 루트를 취하면, 자, 요걸 g 대신에 g 바를 대신합니다. f-g 그 다음에 플러스 g 바 마이너스 g 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갖게 되겠죠. 여기 위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f-g 바와, 자, 그 다음에 g-g 바. 자, 요거의 구간을 두 개로 나눕니다. 자, 그렇게 하면,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앞에서 이제 루딘에 의해서 2분의 입실론으로 바운드 되는 걸 증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f-g 바에 있는 부분은 앞에서 이제 스퀘어 루트, 자, 앞에 증명했죠. 2분의 1승 분의 입실론 되겠죠. 그게 제곱이 됩니다. 제곱에 그 다음에 적분하면 2가 되겠죠. 적분하면 2가 되고, 자, 곱하기 2분의 1. 자,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요거는 이제 2분의 입실론이 됩니다. 2가 없어지고. 자, 그래서 입실론으로 바운드가 되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신호의 특징이 L2 시그널이 됐을 때, 자, 다음과 같이 요거 스퀘어 루트 신호도 에러도 입실론으로 바운드 된다는 걸
자, 앞에서 이제 Universal Approximator로 우리가 쓸 수 있을 때 똑같이 우리가 증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fx, gx가 있을 때 거기에 바운드는 입실론으로 바운드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몇 개 유용한 퍼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컴팩트 포뮬러를 어떻게 이제 퍼지 시스템을 유도할 수 있을까? 자, 그게 다음과 같이 이제 유니버셜 어프락시메이터로 퍼지 시스템을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한 10분 정도 쉬어서 10시 20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